졸업작품의 계절이 왔다. 뭘 찍어야 할지부터가 문제다. 이럴 게 아니라 직접 찾아보자. 여기도 마땅한 게 없고. 어떤 이야기든 이유 없는 시작은 없지. 시작을 찾으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잠들어 있던 오래된 상자 속에 내 이야기의 시작이 있을지도 모르지. 기록일지? 할아버지? 지금 우리 아빠보다도 젊은 모습이네. 새마을 나무 심기 계획. 4월 한 달을 새마을 나무 심는 날로 정하여. 레트로 감성인데 무슨 사진들이지? 아빠, 집에서 찾았는데 기록일지가 뭐야? 할아버지 거라고? 할아버지가 나무랑 숲을 기록했어? 산림청 직원이셨구나. 아니, 나 졸업과제로 촬영해야 되는데 아이템이 없어서 뭐 찍을지 찾다가 막 이것저것 다 뒤져봤지. 그러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 졸업작품으로 이거 찍어도 되겠다. 아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어딘지 알아? 사진 속 장소들은 모두 경상북도다. 그런데 경북에 이렇게 산도 많고 숲도 많았나? 대작을 위해서라면 경북으로 가는 것쯤은 할 수 있지. 분명 기록일지엔 소나무 숲인데 바뀐 곳이 있다. 그곳부터 찾아가 보자. 하얀 숲에 왔다. 오랜 시간 숨겨졌던 아름다운 하얀 숲. 숨막히게 짙은 초록비단을 빼곡하게 두른 경북. 경북이 맨 처음 나를 부른 곳은 영양군의 자작나무 숲이다. (30년) 전에는 이곳에 없던 자작나무. 사람들은 이곳에 소나무 대신 자작나무를 심고 나무는 시간을 먹고 자라 흰 숲을 잃었다. 여기서 인터뷰해 주실 분을 만나기로 했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 셀카 좀 찍어야겠지? 오늘 인생샷 건진다. 혹시 수연 씨? 네, 제가 전화드렸던 수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작나무가 많아요? 자작나무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 아니에요? 네, 수연 씨 말대로 원래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인공 조림을 하고 나서 거의 30년 동안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게 개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밀의 숲처럼, 네, 아무도 모르는 숲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2023년도에 일반 개방을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는 지금 7만 명 정도가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설경이 장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과 겨울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숲을 그리고 산을 무언가를 멀리 본 적이 얼마만일까? 바람이 산허리를 타고 흘러내린다. 구름은 모자란 몸집에도 애쓰며 그늘을 만들어낸다. 도시의 빛에 익숙해진 내 눈이 오랜만에 자연의 색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은 초록을 본 적이 있었나? 할아버지는 무엇을 기록하고 싶으셨을까? 산과 숲, 아니, 더 깊고 짙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줄지어선 하얀 나무들의 고요함이 위안을 준다.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던 자작나무. 자작나무는 하나같이 자국을 가지고 있다. 상처 같아 보이는 숨의 흔적. 참 예쁘죠? 네. 이 숲은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순백이 주는 그 느낌은 우리를 참 마음을 되게 치유시키는 그런 힘이 있답니다. 네. 마음이 고요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 까만 자국은 또 무슨 자국일까요? 가지가 있었던 자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헌의 자국인데요. 이 나무는 이 생태가 자기가 가지를 잎을 많이 뻗었다가 다른 나무에 의해서 그늘이 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안 줘서 잎을 스스로 떨굽니다. 그래서 위로 그늘을 극복해야만이 이 숲을 자기 몸을 열 수 있는 거죠. 위로 쭉 한번 올려다 보세요. 무수한 가지를 떨어뜨렸죠. 이 숲의 모든 생명은 상처가 없는 이 생명들이 없습니다. 다 상처를 하나씩 다 안고 삽니다. 태어나서 그 새순이 열 때 애벌레가 자기 잎을 갉아먹어도, 그 다음에 눈보라가 쳐서 태풍이 쳐서 자기의 가지가 떨어지고 자기의 가실들이 열매들이 떨어져도 이 숲에서 자기 스스로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전 자리에서 자기가 몸을 키운 그 자리에서 자기 삶을 갖다가 이뤄내려 가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이 숲에서 어느 정도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숲을 찾아 의성에 왔다. 할아버지 메모에 따르면 숲길을 따라 힐링하기 좋다는 의성 고운사. 이런 말이 있지. 과제는 기세다. 여기도 자작나무 숲만큼 예쁘게 나오겠지? 이게 아닌데.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범종은 이제 소리를 낼 수 없다. 이곳을 지키던 천년의 고찰도, 고찰을 덮고 있던 반질한 기와도 부서져 버리고 모든 것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것. 불이다. 하얀 숲을 뒤로하고 내가 만난 건 검은 숲이다.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삶의 터전, 생명들의 집이었던 산은 빛을 잃었다. 시간이 지났지만 나무는 아직도 까만 옷을 벗지 못했다. 타버린 나무 앞에서 깨달았다. 기록은 단순히 찍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라는 걸. 할아버지가 바라본 숲도 상처투성이었을까? 신라시대부터 천년간 경북 의성을 지켜온 고운산은 산불의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땅에 까맣게 쌓인 잿더미만이 이곳에 목조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웃 안동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닷새 전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은 사흘 만에 안동으로 옮겨 붙었고 어제 초속 20m의 강풍을 타고 청송과 영양을 지나 영덕까지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밤새 산불을 피해 청송 군에만 1만여 명, 영덕과 안동 각각 골짜기를 들어가면 뭐 도깨비불처럼 요글저글 막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돌풍이 너무 심하게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나름 신규 때부터 산불을 끄기 시작해서 거의 20년 차 나름 산불에 대한 요령도 있고 장비 사용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들어가서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참 많이 힘들게 우리나라 어려운 형편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서 식재를 했죠. 저희 선배님들, 공무원 선배님들이 그렇게 식재를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그 노력들이 한 번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해요. 특히 저는 한동안은 그 피해가 좀 컸던 마을에는 아예 출장을 못 가겠더라고요. 이자님들은 몇 분은 좀 잠도 계속 잘 못 주무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새빨간 불길은 산과 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카만 그을음을 남겼다. 그리고 이곳이 4년 전에 서울에서 귀촌하셔갖고 두 부부가 살던 곳이거든요. 좀 도시 살다 오셨으니까 집도 예쁘게 지났고 텃밭 일고 가면서 꽃도 심고 하고 참 즐겁게 살았는데 여기 바로 옆에 산이다 보니까 이제 화재로 완전 소실됐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했던 것들이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게 겁나더라고요. 나중에는. 화마가 지나간 자리. 산도 숲도 사람도 그 죄를 털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면적이 630만 헥타르인데 그 중에 경북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21%, 면적으로 환산하면 134만 헥타르가
산림입니다. 그런데 이 134만 헥타르 중에서 이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약 한 10만 헥타르 정도가 소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런 거대한 산림 생태계가 단 며칠 만에 소실이 됐다는 거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 지역은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 비중이 높아요. 경북 전체 면적의 72%가 산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전형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런 서식지들을 이루면서 경북 지역에 있는 생물 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초록숲을 만날 수 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포항에 왔다. 사방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포항 사방기념공원. 황폐지였던 영일만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사방사업. 그 성공을 기념하는 공원이라는데, 근데 여기가 황폐지였다고? 쉽게 무너지고 나무가 자라지 않아 최대 난공사 지역으로 꼽힌 영일지구. 그 시작은 1973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산림 황폐화가 가장 심각했던 이곳. 유엔은 산림 복구가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원조도 받지 못했다. 우리 한반도는 19세기부터 한 100년 이상 전 국토가 황폐했습니다. 얼마나 황폐했냐면은 그 1953년의 기록을 보면 남한의 경우 산림 면적의 58%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이라는 건 산에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거죠. 그리고 꼭 사방공사를 해야 되는 극단적인 황폐지가 전체의 10%. 지난 6.25 동란과 또한 나무를 아낄 줄 모르고 마구 베기만 한 탓으로 우리의 많은 울창한 산들은 이와 같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게 헐벗게 됐으며, 동경에서 김포를 오려면 반드시 경북 영일지구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본의 울창한 숲을 거치고 동해의 푸른 바다를 딱 지나면 한국 땅에 도착하면 이게 몽골 사막과 같은 영일지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시 행정 면적의 1.5배예요. 이렇게 큰 땅이 완전히 황폐한 겁니다.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일본은 이런데 한국은 완전히 황폐지구나.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창피하게 느꼈다는 게 영일지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황폐한 거를 그냥 가슴이 쓰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장을 불러서 특별히 여기를 사방공사를 성공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역시 새마을 정신이 빠질 수 없지. 불어오는 바닷바람까지 방해를 일삼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영일지구 사방사업을 사방공사를 50번 이상 했다고 그래요. 워낙 방대한 면적이니까.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가가 이제 마지막에 나섰는데, 이 영일지구는 토양이 특수 토양입니다. 이암과 혈암이라고 하는 편마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흙이 그냥 풍화작용으로 슬금슬금 돌과 바위가 부서져요. 그런 편마암이고, 비가 오면은 흙이 곤죽이 됩니다. 마르면 딱딱하게 돌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의 특수 토양입니다.
우리 산림 역사에 길이 두고 남을 일이거든요. 복구 방식이 중요했던 건 사실은 계단식으로 산이랑 민둥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산은 그게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다 이제 쓸고 내려가 버리니까 이거를 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소단 위에다가 또 나무를 심고 또 올라가서 또 소단을 만들어서 또 심고 심는 것만으로 거치지 않고 그게 그 물찌개로 다 물을 다 쳐다 날랐죠. 그게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면 이 유묘들은 활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첫 번째가 물이거든. 이런 정성이 없었다면은 절대 거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4,500헥타르의 넓은 땅. 360만 명의 사람들은 긴 시간 모래와 바람에 맞서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심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민둥산만 보다가 그 숲에 이제 나무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이 숲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갖기 시작한 시점이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그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숲에서 나무를 자르는 걸 보면은 그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숲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 한때 아무것도 없던 이 땅이 새롭게 태어났다. 사람들은 자연을 믿고 힘을 보탰다. 흙을 단단히 다져야 뿌리가 연글듯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도 함께 단단해졌다. 포항까지 왔으니 기록도 찍어가야지. 사방사업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스케일 큰 졸업과제가 있을까? 여기 맞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경북 지역의 산과 자연에 대해서 취재하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포항 영일지구 사방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영일지구가 모래밭이었다는 게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책은 영일지구 사방사업 했는 그 사진첩입니다. 50년 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꼼꼼하게 써내려간 기록. 기록물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때의 귀한 마음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이 자료가 이제 단순하게 행정 자료를 넘어서 산림 그 복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그 산림 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년간의 사방사업 과정을 담은 9,600건의 기록. 사진과 문서, 작업일지까지. 이 기록에는 복원의 기쁨과 함께 내일의 희망도 담겨 있다. 플랜 B 2.0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기의 지구 구하기라는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인 모델이다.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정했어요. 그냥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확한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가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또 한 거예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마을마다 있던 산림계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이렇게 산림 자원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게 짧은 기간에 된 거지. 이게 만약 산림계가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냥 관주도로 했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나무가 다 죽어요. 이러한 경북지구의 모범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 살리기 운동,
숲 복원 운동, 지구 온난화 방지 운동에 경북 지역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서 우리가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땅이 다져지고 사람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산을 덮던 모래바람은 사라졌다. 나무는, 숲은, 그리고 자연은 힘이 세다. 경북에 왔으니 금오산은 안 가볼 수가 없지. 저게 뭐야? 자연보호 운동 발상지? 응? 여기가 왜 자연보호 운동 발상지지?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낙동정맥의 한 끝. 금오산은 구미를 상징하는 명산이자 시민들의 자긍심. 그렇다면 나도 올라가 봐야겠지? 케이블카도 있고 좋은데? 바람도 시원하고 역시 명산인 이유가 있다니까. 편하게 올라왔다. 케이블카가 있으니 올라오기도 쉽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아침 저녁 올라올 수 있겠는데? 아직도 멀었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무슨 대작품을 만들겠다고. 금오산에 왔는데 도성구를 안 갈 수도 없고. 여기를 촬영하러 온 과거의 나. 밉다. 미워. 도성굴은 항준한 암벽에 위치하여 매우 미끄럽고 위험하오니 살이야. 엄마 보고 싶다. 오늘 걸어서 내려갈 수 있겠지? 드디어 다 왔다. 와. 여기를 촬영하기로 한 과거의 나. 칭찬해. 이 산이 특별한 것은 아름답기만 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이 바로 이 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금오산에 올라 자연보호 운동 실태를 살폈습니다.
추석 성묘길에 이곳을 찾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많이 깨끗해져서 이만하면은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과 약속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회장님들 그 폭포에서 내리는 물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회장님. 저분들은 저기서 뭘 하고 계신 거지? 쓰레기도 줍고 산 청소하시는 분인가? 공원에서 나온 걸까? 가서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자연보호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촬영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자연보호 구민시 협의회는 어떤 곳이에요? 자연보호 구민시 협의회는 25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 봉사단과 함께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종종 나와서 자연보호 해주러 나오시는 거예요? 네, 월 1회씩 나와서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그 대폭포에서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있던데 어떤 관련이 있어요? 예, 연관되어 있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77년 9월 5일 이곳 대폭포를 방문하여 유리 조각 쓰레기를 보고 자, 우리 지금부터 청소를 하자 하여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 헌장 선포식이 제정되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결의와 의무 등을 수록한 자연보호 헌장이 제정 선포됐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은 자연에 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과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전문과 더럽혀지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돼야 한다는 등 7개 실천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나무의 수탈이 있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숲 자체가 없었죠. 그냥 황폐한 황무지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탄을 떼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산에서 이제 땔감문을 썼기 때문에 산이 이제 민둥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호할 자연이 없었던 그런 배경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치산녹화 사업이 1973년부터 일어났지만 그 전부터 치산녹화 사업을 계속 해왔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산녹화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숲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원보호 운동과 이제 연계가 됐다라고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긴 어디지? 저 사람들은 뭐야? 저기 올라가실 때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예. 아이고, 아가씨, 우리 요 나무 심으러 갈 건데 가시려면 같이 오십시오. 네. 형님들 빨리 요 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 요 하자.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한 번씩 한번 좀 심어봅시다. 자, 나는 요쪽에. 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땅도 잘 되네요.
싹 밀고. 잘했다. 야, 발로 밟고 발 보고. 요것도 이래가지고. 뭐야? 근데 나무는 왜 심는데?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말고. 저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이고, 마침 잘 왔네. 아가씨 이거 좀 도와줘요. 이 묘목을 좀 요거 좀 심어가지고 좀 잡아줘요. 자, 이렇게 좀 할게.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마침 오셔가지고. 아이고. 나무를 이렇게 원래 자주 심으시나요? 예, 저는 이곳 산림청 직원이에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기념 겸 마을도 도울 겸. 아이고 됐다. 아이고, 제가 해보니까 으리숙하게 심어도 뿌리가 땅을 꽉 쥐더라고요. 나무가 이 애살이 있다 해야 되나? 맞다. 뿌리는 어떻게든 흙을, 삶을 움켜쥐었지. 어쨌든 이 자리로 누가 다시 찾아오겠죠. 아들이든 그 아들이든. 자, 마무리합시다. 자, 마무리합시다. 예. 자, 물 마시고 잘 자라거라. 자, 다 모이세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예, 빨리 어디서? 예. 그것도 빨리 성충이 그만 자고 빨리 어디서? 자, 요 보고 사진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아유, 아씨 미안한데 나도 요 사진 한 장 찍어줄래요? 예. 뭐야 이거? 카메라 왜 이래? 화면도 없네?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탁 누르면 됩니다. 이런 카메라가 처음이구나. 어디 시골에서 왔나 봐요. 찍어주세요. 예. 그날 내가 본 것은 꿈이었을까? 그날 나는 나의 뿌리를 보았다. 자작나무는 상처를 넘고 몸집을 키운다. 고운사의 검은 나무는 다시 싹을 낸다. 영일지구의 모래밭이 뿌리를 붙든다. 그 힘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그때 당시에 자연보호는 이제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어떤 1차원적인 그런 방식의 되게 간단한 어떤 그런 운동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의 핵심은 탄소 중립이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은가. 이게 인류의 멸망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지금은 좀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일지엔 없던 곳을 찾아왔다. 구미 다운숲. 과거 이곳은 숲이 아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기록엔 이곳이 없지만 이곳에서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촬영 준비 완료. 저기 오신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연락드렸던 수연입니다. 좋은 우리 꿈이 다운시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여기 서셔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숲이 된 건가요? 예, 여기는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쓰레기를 2007년까지 매립을 한 지역이었는데 시민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악취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숲으로 만들 계획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계획을 하고 그리고 2023년에 조성을 시작하여서 사람이 버린 땅. 한때 쓰레기로 뒤덮였던 이곳이 생명을 품은 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삶의 흔적이 쌓이던 자리. 그 자리에 초록이 다시 피어났다. 이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숲이 되었다. 자연은 인간이 만든 상처조차도 다시 품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주민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또 다양한 테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곳이 있는데 수국원이라고 해서 아래에 보시면 43종 3만여 번의 수국을 식자해서 경북에서 지금 최고의 수국 정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 2년 남짓 되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수국 축제를 열어서 우리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우리 다운숲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버려진 땅에서 꽃을 피워내는 땅으로 그렇게 다운숲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나무를 심는 건 쉽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다. 자연을 바꾸는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환경 문제는 제도나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는 도민 모두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환경 보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47개 과정의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자연을 배워야만 한다.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기록을 따라오며 궁금했던 한 가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 할아버지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나무와 숲의 풍경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온 시간이었다. 숲이 자라듯 사람도 자란다. 1977년 9월 5일부터 시작된 자연보호 운동을 통해서 도민 스스로 자연을 되살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경상북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장 확실한 답이 바로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숲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모든 국민들의 땀과 이제 눈물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숲인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봤을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좀 그런 인식들을 좀 가져야 되는 좀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연은 긴 시간을 반복하며 살고 또 살아냈다. 상처를 이겨내고 불에 타고 바람에 쓰러져도 결국은 다시 초록을 틔운다. 그 끈질긴 생명 안에서 나는 나의 뿌리를 보았다. 사람은 자연을 기록했고 자연은 그 기록 위에서 다시 자란다. 이 땅의 초록은 누군가의 기억이 남긴 씨앗이다. 이제 검은 땅 위에 다시 나무를 심을 시간이다. 새로운 시작이 아닌 초록을 잇는 마음이다.